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철학은 스티브 잡스가 선불교의 영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치관이었다라고 저는 자주 설명을 하곤 합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는 상당히 방황의 기간들을 거쳐서 인도의 초월 명상 등의 영향을 받다가 종국적으로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유역에 많이 들어와 있던 일본 선불교 선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서성은 바로 당시 미국에 들어와서 선불교를 많이 보급하던 스즈키 순류 선사의 제자였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서성은 스티브 잡스에게 이 참선적인 선불교적인 선명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스티브 잡스는 그 선불교에 굉장히 심취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즈키 순류 선사의 대표 책이 선심초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초심이라는 얘기. 어떤 게 초심이죠? 겸손한 자세. 안다? 내세운다가 아니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눈 조용하게 뜨고 총명하게 뜨고 보려고 눈 반짝반짝 그리면서 사물에 대해서 골몰하게 쳐다보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바로 이거죠. 열린 자세에서부터 접근하게 되는 거죠. 안다가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비움, 그를 통한 공간 찾기, 그 여유에서부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거기에서부터 무한한 가능성이 발견되게 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사상이 선심이고 초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심, 초심, 결국 참선에서부터 그 많은 오늘날 애플을 이루어냈고 오늘날 우리가 하루 종일을 빠져 사는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 그 제품을 통해서 저는 세자의 한문 단어로 자주 풀곤 합니다. 첫 번째, 깨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틀을 깨라. 우리가 참선에서 선종에서 하는 방법이 뭐죠? 화두를 잡고 들어가죠. 화두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 화두를 잡고 들어가는 수행을 뭐라고 하죠? 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두에서 두를 빼고 간화두선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간화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화선의 뜻이 뭡니까? 볼간이죠. 본다. 뭐를? 화두. 말 대가리, 말 앞에 무엇이 있었던가를 보는 수행이 간화선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대부분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핸드폰이요? 스마트폰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맞죠? 스마트폰, 핸드폰.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그 어디 쓰는 물건? 통화하는 데 쓰는 물건.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 물건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사업에 들어왔던 게 2007년 무렵이에요. 자, 2007년 무렵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이전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통신의 통자도 모르는 회사였어요. 통신 개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자, 휴대폰,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휴대폰 하면 생각나는 업체는 차라리 벽돌폰으로 알려졌던 무선 전화기 시대에 모토로라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2007년 무렵에 이 휴대폰의 글로벌 넘버 1은 노키아, 넘버 2는 삼성.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애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통신의 통자도 모르고 통신을 개발해 본 적도 없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바로 보는 눈이었다라. 자, 1등의 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1등의 저주. 1등을 뭘 하려고 하죠? 자리를 지키려고 하죠. 집착하게 되죠. 하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계속 가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되나요? 되지 않죠. 네. 이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는 어차피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당시 세계를 보니까 통신대가 개발 안 해도 퀄컴에서, 인텔에서, 삼성에서 AP라고 얘기하는 통신 모듈을 갖다가 쏘면 돼. 깡통? 사람들이 보는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 애플이 공장 있나요? 없어요. 어디서 갖다 쓴다? 당시에 삼성에서 또 갖다가 써요. 카메라 모듈 마찬가지죠. 삼성전기나 등등에서 갖다가 꼽아요. 뭐 했어? 조립했어.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했죠?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됐다? 다음에 등장하는 철학이 단입니다. 단순이라고. 예, 이 단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선명상 선불교 참선할 때 나타나는 선이라는 한문을 자세히 보세요. 왼쪽에 뭐가 있죠? 본다가 아니라, 본다도 아니라 그냥 보인다. 보일시. 오른쪽에 뭐가 있죠? 단순할 단. 단순하게 보인다. 단순하게 보인다. 그거예요. 가장 단순한 상태가 뭘까요? 빈 공간, 텅 빈 것만큼 단순한 공간은 없죠. 네. 이 텅 빈 공간을 본 거예요. 이 텅 빈 공간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에크하르트 톨레가 얘기했던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가 생각할 줄을 몰랐어가 아니고요. 멈출 줄을 몰랐어요. 더하기가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나 진정한 창조는 빼기에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 완전함이 보인다. 뺄 수 없을 때 완전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전화기는 어떻게 했어요? 잠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는 블랙베리라고 하는 휴대폰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키보드가 자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네. 블랙베리의 성공에 힘입어서 너나 없이 PDA폰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네. 창은 요만한데 키보드가 점령하고 있는 자리가 엄청납니다. 자, 키보드가 점령하고 있으니 입력하는 거 왜 쓸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는 거죠. 네.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공간으로 그것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텅 비워 놓고 나니 어떻게 돼요? 텅 비워 놓고 나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아까 개념을 깨고 나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실제 하루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기라는 개념에 묶여 있나요? 아니죠. 통화 몇 번 하세요? 아마 하루 종일 한 통화도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뭘 하세요? 어떤 분은 사진 찍고, 어떤 분은 영화 보고, 어떤 분은 음악 듣고, 어떤 분은 채팅하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기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서면 어때요? 다시 말짝 도루묵이 되죠. 네? 또다시 빈 공간이 되게 돼요. 이 빈 공간이 되니까 그 다음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진정한 무한한 가능성이다. 깼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왔고 단순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 그 어떤 거든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에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런 복잡한 경계와 규칙을 깨라.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죠? 파워 켜고 그러면 창 뜨고, 그죠? 창 뜨면 여러 가지 아이콘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기능을 클릭하면 그 기능으로 넘어가죠.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 뭐 하세요? 플레이. 몇 번 했어요? 단 3번의 클릭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거 끝나면 뭐죠? 또 공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함을 기본에서부터 어떤 말에 갇히지 않고 그 틀을 깨고 복잡함을 깨고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만큼 창조적인 게 없어요. 이것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오늘의 메시지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다라고 해요. 무엇에 집착하고 갇혀 있다가 보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데 거울은 어때요? 스마트폰은 어때요?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그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보였다가, 내가 떠나고, 아무것도 없었다가 개똥이가 나타나고, 개똥이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강아지가 나타나면 강아지가 보였다. 뭐든지 하시고. 스마트폰이 바로 그런 물건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하면 우리가 선불교에서 뺄 수 없는 화두가 말씀이 직지인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던져진 돌이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 던진 사람을 찾아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찍어내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예의가 이런 겁니다. GUI라든지 비워두고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난 게 진정으로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발자가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가진 기술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보라. 이게 어디서 나왔었죠? 선심초심이라고 그랬죠. 아마존 또한 명상실을 건물마다 두고 있을 정도로 선불교적인 관심이 높은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회사입니다. 아마존의 모토 구호라고 하나요? 아마존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Always they want @ 아마존이라고. 아마존에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초심으로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를 바로 들여다보라라는 거죠. 복잡한 기계라든지 복잡한 과정들은 그거는 개발자들이 고생을 해주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뭘 원하죠? 복잡하게 배워하는 것도 싫지만 카메라 지고 노트북 들고 MP3 플레이어 들고 뭐 이래가지고 어디 나서겠어요? 단 하나의 가벼운 물건으로 이 모든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꿰뚫어 봤던 겁니다. 결국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복잡한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장 보편적인 가장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싸게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높은 기술이나 방법들을 채택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답을 주기 위한 여기에 키가 있었다. 성공의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상은 바로 선불교에서 온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틀을 깨야 말에 갇히는 게 아니고 화두를 깨야 머리 화두 말 앞에 있던 생각 그 생각 앞에 있던 마음을 보아야만 본질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틀을 깨니 복잡한 규칙이나 경계가 없이 단순하게 훅 들어오는 가장 단순한 공간 공이 비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비우고 놓고 보니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된다. 그래서 파단직 정확하게 선불교의 가르침을 상업적인 제품에서 그대로 구현한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고정된 관념을 깨고 네,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갑자기 훅 세상이 열리고 훅 보이는 밝은 대낮에 너무 명명백백하게 말로 풀 필요가 없이 보이는 네, 그 세상, 그 깨달음 통찰력이 다가올 것이다. 이게 진정한 혁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서양의 소위 말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놀라운 부분들이 물질적인 과학기술이 아니라 정신 세계를 통해서 엄청난 가치관을, 영감을 얻었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제가 억지로 붙인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 자기가 애플 창업과 이 기업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머리 깎고 일본의 어느 절에 스님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선불교 명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던 유발 하라리 또한 마찬가지죠.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연히 명상에 접하게 되고, 이 명상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겼고, 이 해안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바라본 결과 사피엔스라는 책, 호모 데우스라는 책, 이런 유명한 명저들을 남기게 된, 만들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명상이라는 세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인 걸 좋아하고 복잡한 과학 기술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놀랍게도 정신세계, 그 중에서도 명상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명상, 불교는 뒤떨어진 종교다, 뒤떨어진 믿음이다가 아니라 불교야말로, 명상이야말로, 이 명상은 불교에 뿌리를 두고 나왔던 것이고, 이 불교 명상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중심의 세계, 인본주의를 실현하는, 그래서 불교는 신학이 아니다. 신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절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간 존중, 인간 중심의 철학 인문학이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 더 현대인 기준으로는 최소한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선구자라는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가.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가장 세계적인 것은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말과 어떤 면에서는 맥락이 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 주위에서 항상 품고 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참선, 그 명상의 진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건강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접습니다. 감사합니다.